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인데요. 집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아마 이런 렌트 대란이 오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캐나다 요가데디입니다. 요즘 렌트 시장은 정말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가격 상승이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도 야, 지금 사면 미쳤지, 지금 집을 왜 사냐, 이제 혹은 야, 기다려봐, 이제 다 떨어지면 이제 죽죽 하면 돼. 그리고 가격이 다 떨어졌을 때 그냥 발목 주면서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매수 심리도 꽁꽁 얼어붙기 때문에 현재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한국처럼 거의 거래 멸종 수준까지 오진 않았는데요. 한국은 지금 서울에 한 달 팔린 매매 건수가 100몇 건밖에 안 됐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 불씨 정도는 꺼지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그래도 올해 초, 작년에 상황이 정말 좋았을 때에 비하면 현재 거래는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집값이 많이 내려갔고,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막혀 있었던 유학생들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로 들어오는 이민 초기 정착자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첫 집 구매를 하려고 대기 중인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토론토 주택시장으로 몰리다 보니 집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아마 이런 렌트 대란이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마침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집을 사면은 호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렌트 시장으로 전부 몰리다 보니 이제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야,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금리 올라간 것 때문에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리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집주인이 금리가 올라가서 그 오른 이자를 이제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집은 모자른데 집을 구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져서 생긴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올 여름만 해도 거의 방을 구하려면 정말 집주인에게 면접까지 봤다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한마디로 집주인이 정말 고르고 골라서 괜찮은 세입자를 자기 입맛에 맞게 고를 정도로, 그 정도로 시장이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렌트 시장은 철저하게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코로나 때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수요가 현저히 적어지다 보니 토론토 다운타운 원베드가 거의 1000불 중반대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지금은 반대로 수요가 이제 폭증을 하다 보니 거의 다운타운 원베드는 지금 시세로 약 2,400에서 2,500, 최소 그 정도는 줘야 토론토 다운타운 원베드입니다. 원베드. 겨우 한두 명이 살 수 있는 그 원베드룸을 한국 돈으로 240만원, 250만원에 겨우 구할 수 있는 게 현재 토론토 이 렌트 시장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는 캐나다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한국 역시 비슷하게 금리가 이제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 이제 한국도 금리가 올랐으면 여기랑 똑같이 세입자들을 골라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오른 이자만큼의 이 금액을 세입자에 전가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되려 한국 지금 수도권은 역전세, 심지어는 역월세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집주인이 되려 세입자에게 돈을 줘서 세입자 구하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한번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이 토론토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면이 다른지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최근에 정말 정부가 손발을 다 걷고 나서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 렌트비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적정 수준 이상의 렌트비가 이제 점점점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면 이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도 이제 좁아질 그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삶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이 폭등하는 렌트비라, 이제 이런 현상을 조기에 잡기 위해 최근에 약 4가지 정도의 이제 정책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폭등하는 렌트값을 좀 잡기 위해 정부가 생각해낸 첫 번째 정책으로는 올 7월 정도에 도입한 타이니하우스,
즉 가든 스윗인데요. 여기 주택에 사시는 분들 보면 이제 백야드라든지 아니면 프론트야드가 넓은 이제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제 그런 공간을 이제 놀리지 말고 거기다가 이제 조그만 집이라도 지어서 너네가 렌트도 좀 받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를 해줄 테니까 거기다가 집을 좀 지어 라고 정책이 나온 게 이제 가든 스윗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토론토 시에서는 합법적으로 자기 집 이제 백야드에 조그마한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 조그마한 집에 1인 가구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이제 개조를 해서 너네가 돈도 좀 벌고 이거 주택난도 좀 해결을 하면서 렌트 값을 좀 잡아보자 라는 취지로 신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건데 2023년부터 이제 곧이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주택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토론토, 밴쿠버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이 캐나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은 더 이상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이제 2년 동안 막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역시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렌트를 돌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집을 사놓고 빈집으로 두는 그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빈집세를 도입을 해서 현재 집에 6개월 이상 살지 않았다면은 그 집에 1%의 세금을 매기겠다 라는 정책을 또 들고 나왔는데요. 이 정책 역시 집을 이제 놀리지 말고 너네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너네도 돈도 벌고 세입자를 받아서 이런 주거난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거 역시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건데 루밍하우스, 즉 한국말로 말하면 약간 좀 쪽방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하우스나 이제 지하실 그런 큰 집에서 방을 여러 개로 쪼개 나눠서 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집에 이제 위층, 아래층 이 두 가구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윗집에서도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아랫집에서도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이렇게 정말 많은 인원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지금 이제 토론토 시에서는 허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이제 그만큼 이 토론토에는 주거난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주택의 수는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이민자와 학생들의 수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그 그린벨트 안에 대규모의 이제 주택과 콘도를 짓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택시장이 좋아지지 않자 이제 대기업들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아니면 취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형 그런 건설사들 역시 지금 땅값이 너무 높아서 그 땅값에 집을 지어서 팔아봤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말 캔슬을 하거나 연기가 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수요, 이 인구만 계속 증가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렌트비가 미친 듯이 오르는 이 악순환은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집을 구매를 할 예정이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인데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미친 렌트값은 정말 하늘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언젠가 렌트비도 꼭지를 찍고 내려올 때가 있는데 과연 그때가 언제일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렌트 시장이 잠잠해지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렌트 시장에 몰리지 않도록 렌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매매 수요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금리가 떨어져야 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통망이 지금 얽혀있는 그런 상황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 그 시점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이 다시 금리를 0.5% 올렸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이상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내년부터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겠구나. 그리고 현재 캐나다 채권 시장이 점점 금리가 하락을 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캐나다 3년
5년 금리는 현재 약 2달 전부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캐나다 투자자들은 아마 한 3년 정도 후에는 이 금리가 이 정도로 떨어질 거야 라는 것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주택 구매를 예정이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될 분들, 혹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다운사이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천천히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꼭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지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한 6년 전부터 꾸준히 현황이나 가격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토론토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한번 기세가 올라갈 때나 그리고 떨어질 때가 정말 한두 달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넋놓고 이제 뉴스에서 뭐 오른다 얘기 나오거나 그러면 뭐 그때 가서 사야지 라고 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은 집을 무릎이 아닌 이제 허리도 아닌 거의 목쯤에 와서 사게 되는 그런 현실에 마주치게 될 건데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다시 뭐 부동산이 지금 바로 급등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금리는 떨어지고 이 떨어진 집값은 서서히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복을 하는 이제 패턴이 토론토는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평소에 신용 점수 관리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사를 가시고 싶어하는 그쪽 지역의 시세를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이제 한국과 달리 길거리에 이제 부동산 복덕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저기 금매 되게 싸게 팔렸네? 아니면은 매일처럼 여러분이 한국 뉴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고 알아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 좋은 가격에 이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이제 좋잖아요. 이제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히 지금부터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계속 집을 보게 되면은 약간씩 이제 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 시장이 좋아진다.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온다. 라고 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이제 리얼터나 모기지하는 사람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기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향후 2, 3년, 뭐 길게는 5년 동안 더 폭락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위기 때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것은 확실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위기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찬스를 잡는다면 어차피 캐나다는 렌트 아니면 매매이기 때문에 쭉 렌트로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 때 정말 좋은 가격에 집을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